안녕하십니까. 투익 컨설팅 정소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2일 1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 사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소개하고 긍정적인 면, 또 우려스러운 면에 대한 의견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분들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금융정보시스템 연구회에서 금융기관들하고 IT 기업들과 교류하고 있는 박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크리스리라고 합니다. 저는 투익 컨설팅에서 마이데이터 팀장을 맡고 있고 현재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구축 사업의 컨설팅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데일리 이상일 기자입니다. 금융 쪽 취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1일에 4차 회의에서 개인정보위원회,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금융위원회, 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와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계 첫 사례라고 합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마이데이터 추진 법제도 기반을 확립했다는 것과 그리고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 그리고 민간 마이데이터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내용들 살펴보면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마이데이터 법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으로는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즉 정보수진자라고 하는데요,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은 정보주체 전송 요구권을 행사를 지원하고 또 개인정보 통합, 관리, 분석이나 또는 정보주체를 지원하고 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 권리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의 내용으로는 정보 제공자 지정을 기준을 마련하고 또 정보 수신자 지정, 기준, 절차 또는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또 정보 제공 수수료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는 산업 분야별로 고시를 개정하는데 고시 개정의 내용으로는 우선 정보 제공자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지정의 기준으로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분야별 대상 기관을 지정할 거고요. 또 정보 수신자도 지정하는데 수신자의 지정 기준은 개인정보 관리 수준, 또 보안체계 구비 수준들을 평가해서 정보 수신자를 지정하고 또 제공 정보를 구체화하겠다고 합니다. 종류, 범위, 표준, 보안 절차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에서 주체로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있을 거고 또 정보 제공자가 있을 거고 또 정보 수신자가 있을 겁니다. 정보 주체 입장에서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을 말하는데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고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 주체가 정보 이용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하고 또 손쉽게 정보 전송 요구권을 처리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가 신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증 보안 방안도 설계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제공자, 쉽게 얘기해서는 금융회사 등을 일컫는데요.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 원칙을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정보 주체 요청에 따라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데이터 제공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또 정보 주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정보 제공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인프라를 지원한다거나 또 인센티브,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보 수신자 입장인데요. 금융 쪽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진입 규제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는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보 수신자에 대해서 촘촘한 정보 보호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계획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같이 나눠보고 싶은 의견은 이러한 4차 위의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계획의 내용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마이데이터의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혹시 긍정적인 면 또는 우려스러운 면 또는 이 정책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 또는 고려할 사항 등을 참여하신 분들 자유롭게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아선 고문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일단 말씀드리면 법적 기반하고 표준화 기반은 이미 이제 잘 준비가 되고 있고요. 금융권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금년 말까지 파일럿 시스템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이제 공공부문하고 그 의료 부분도 같이 이제 서비스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하고 있어서 활성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려스러운 면은 작년에 8월에서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워낙 그 관련된 기관이 많아가지고 서로 이제 그 테스트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월 테스트 기간 중에 저기에 많은 기관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을 해서 테스트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개센터와 같은 기관들은 충분히 점검되지 않으면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실시할 경우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그런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이렇게 참석하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센터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참석해서 컨트롤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번 서비스는 컨트롤하는 기관이 굉장히 좀 애매하고 기능적으로도 많이 분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이제 보안 어떤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정말 맞는지 한번 충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해킹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이버 보안 현대화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시스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동할 것이고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보안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는 TF라든가 뭐 어떤 그 기술에 관한 어떤 검증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 산업이 분명히 발전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개인의 정보라는 것이 현재는 허가제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맞춘 특정 기업들한테만 이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끔 되고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바라봤을 때 이제 이 API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API 중립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API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립성의 핵심 요지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오픈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학생 2명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마스크가 있는 약국을 찾아내는 이런 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마이데이터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장인 프로페셔널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이외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발전 계획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전망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좀 업계에서 간과되고 있는 게 마이데이터라는 건 결국 그 자기 데이터 주권을 고객인 자기가 갖는다는 얘기인데 어느 사업자나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최근에 카카오뱅크 기자간담회에서도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참여라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 행정님이 말씀하셨던 게 모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를 얘기하지만 주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했고 거기서 차별점을 찾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차별점을 가지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승승장구할지 아니면은 그냥 원오브 댐의 시장으로 흘러갈지 보는 게 시장 건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기자님 의견 좀 동의하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가지고 고객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할까에 좀 포커싱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차츰 그 인식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기자님이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크리스님이 주신 의견도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만 우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긴 한데 지금 마이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아닌 뭐 누구나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렇죠. 데라면 누구나 그 데이터를 활용하게끔 하자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본인이 API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훨씬 더 정교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일단 적어도 개인이 기업한테 줄 수 있는 데이터만큼 자기 스스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API 중립성의 개념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API 중립성이 지켜진다면은 개인이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그 범위와 상세한 수준이 그 다른 기업한테 줄 수 있는 것과 차별이 없게끔 중립적인 위치가 되게끔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사례라고 한다면은 디즈니의 사례가 있는데 디즈니의 사례의 경우에는 자기가 다른 기업한테 주는 데이터에 똑같은 모습의 데이터를 자기 스스로 다운받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하나의 원칙으로 생각을 하면 주권의 관점에서 저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제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것보다 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의 범위가 더 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부분은 의료 마이데이터 쪽에서 올 3월에 앱을 하나 개발했잖아요. 나의 건강기록 앱. 근데 나의 건강기록 앱은 본인이 현재는 그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청의 본인의 데이터들을 본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후에는 병 의원까지 확대한다고 했을 때 그 개념하고 오히려 그냥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나의 건강기록 앱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조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받는 데이터 내용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데이터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국민이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가 스스로 코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렇게 그걸 코드화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장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되게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을 조금 말씀 나누고 싶은데 애초에 금융위가 올해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죠. 근데 그게 지금 내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근데 연기된 사유를 좀 봤더니 마이데이터 사업자하고 정보 제공자 간에 이제 API 구축해서 상호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가 아직 현재 완료가 되지 않았고 완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아마 업계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이게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가 향후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아마 전 산업으로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마이데이터 법칙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진 것도 전 산업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겠다는 그 근간이 지금 반영된 정책인데 앞으로 더 많은 정보 제공자 또 정보 생산 수신자들이 생겨날 거고 이러한 사업자들 간에도 이제 API로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금융계 저희가 그 케이스 사례들을 좀 봤을 때 사실 전 산업으로 확대됐을 때도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이제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API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 이제 오픈뱅킹 서비스를 금융위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겪었던 문제가 특정 시간에 갑자기 많은 데이터가 특정 금융사에 몰리면서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는 문제를 겪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마이데이터로 확정이 되면은 오픈뱅킹에서는 금융 트랜잭션만 왔다 갔다 했지만은 마이데이터는 그야말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걸 막기 위해서 이제 API 시스템을 조금 보다 확충하고 대응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지금 시장에 개발자가 부족한 상황이죠. 이건 물론 뭐 이 API 구축 시스템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개발자의 인력난이 심화돼가지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뭐 업체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개발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거를 내년으로 좀 유예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API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8월에서 내년으로 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크래핑을 이제 전면 금지하게 됐거든요. 사실 지금 금융위의 논의는 보안과 뭐 해킹에 대한 위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스크래핑 기반의 서비스는 뭐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거 행안부가 하는 그 공공데이터 사업에서는 관계기관별로 스크래핑으로 데이터 주고받게 했거든요. 특정 기술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안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들어가 버리면은 시장 자체가 발전할 가능성도 크지 않고 또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크래핑 기술이 뭐 제가 들은 거지만 제가 뭐 사업자가 아니니까 확정은 못 드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일정 수준 안에 들어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도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그 스크래핑 방식이 활용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현재 구축 사업에서는 모두 다 API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스크래핑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API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의 마이데이터가 지금 현재 지원된 것에 관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적인 관점에서 그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PDS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정보 제공자는 데이터를 주기만 하고 그 뒤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정보를 들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내년 1월쯤 되면은 이제 좀 풀리긴 하겠지만 이게 임시방편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줌으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정책 안에도 그 정보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내용이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한 소장님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하면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데이터 스코프는 이제 다 픽스가 된 것 같고 설계서도 다 나와 있고 금융기관들도 이제 TF에서 충분히 어떤 논의됐고 결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스코프가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증도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고 데이터도 다 결정이 된 거고 서비스 종류도 다 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그 API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데는 쉽게 하지만은 새로 하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기능 개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입장하고 데이터 제공자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그 충분히 검증된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금융위에서 그냥 어떤 개발 부분을 모듈들을 그냥 가져다 써도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 기능 측면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부분은 지금 이제 이번 8월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많은 기관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인프라, 그 신용정보원이나 금융결제원이나 이런 중개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기관들이 테스트를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어떤 테스트를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선도적인 기관들을 설정을 해서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부분, 인증 방식도 지금 결정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스펙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그 마이데이터 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관이 많아서 중개센터가 없죠. 중개센터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할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데이터 트래픽 부분인데 N대 N의 기관들이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고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일부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스토어 앤드 포워드 약간 배치 형태를 섞어서 하는 서비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금융부자의 마이데이터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마이데이터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 분야라서 많은 다른 타 산업이 금융분야를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분야의 여러 시행착오들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추진할 때 많은 레슨 앤 런드가 되어서 다른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금융 분야의 어떤 그 교훈들을 교훈 삼아서 더 합리적으로 또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